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지역과 범위가 날로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해역 위기, 그리고 북한의 남한 전 영토 평정 등은 우리들에게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 소위 트럼프 리스크로 상징되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우리들에게 미래 국제 정세를 보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글로벌 차원의 안보 정세를 전망해보고 북한의 위협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한 후 우리의 대비 방향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습니다만 외교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 기술, 가치 등으로 전략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인태 지역에서 시작된 경쟁이 유럽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중심의 나토와 중러 전략적 연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브릭스는 작년 8월 정상회의를 통해 브릭스 플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브릭스 플러스는 기존 브릭스 회원국에 사우디, UAE,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등 6개의 신규 회원국을 더한 회의체로서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중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120여 개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은 미국, 서방연합과 중국, 러시아 연대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국익 중심의 유연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플러스의 출범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제 질서의 다국화 추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러가 제기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협력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그리고 3자 협의 공약을 통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연대와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영내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삼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를 약속한 3자 협의 공약의 채택으로 삼국 간 안보 협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한국은 무엇보다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되었고 경제 기술 분야 혜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드 때 보여준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나 러북 밀착을 삼국이 함께 견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중러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력의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푸틴은 9월 13일 김정은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로 초청하여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발사체와 위성 관련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힘입은 북한은 작년 5월과 8월의 실패를 딛고 11월 20일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러의 밀착은 날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포탄과 군수물자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군사기술 지원에 추가해 러시아 내 동결됐던 북한 자금의 일부 해제,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방문 추진, 북한 인력 수입 등으로 교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믿는 중국은 약한 교류로 인식되는 한국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이펙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이 주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위성,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면서 군사훈련을 빌미로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글로벌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중 분쟁 국면이 형성되면서 미국의 국방 전략에 중대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개의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윈앤홀드 개념을 국방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글로벌 안보 상황은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대만 해역과 한반도에서도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기가 다중 복합 분쟁으로 발전한다면 미국은 군사력 운영에서 심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동맹국들의 안보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해제되고 있는 핵사용 우영 감소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위협이 커지는 것부터 우선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동결대 보상으로 지금까지 한미가 추구해온 비핵화 목표인 CBID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법이 현실화되면 북핵 용인 논란과 함께 북핵 문제 논의를 워싱턴 선언 이전으로 해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 외에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 인태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야를 한반도로 돌려보면 지금의 한반도는 현재 언제 국지도발 또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바로 북한의 핵무장 강화, 남조선 전 영토 편정, 한미 선거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핵개발 과업을 이행하는 데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2023년 북한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명령한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고체 추진 ICBM, 전술핵 공격 잠수함, 군사 정찰 위성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24년에도 북한의 핵무장 강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 고체 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1월 19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시험, 1월 24일부터 총 5차례의 순항 미사일 시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조선 전 영토 평정에 대한 김정은의 수사도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최된 노동당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적과통일 야욕을 공식화했습니다. 금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평양시 통일거리 입구에 설치된 조국 통일 3대 헌정탑의 철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인민군 건군절 기념사에서는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지칭하고 유사시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한미 선거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겨냥해 사이버 여론조작, 해색지대 도발 등을 획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임을 고려할 때 지금은 다가올 도전에 대해
또 한 번의 응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국제도발 대비 태세의 완비로 북한의 도발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대선 전까지 핵 협의 그룹의 제도화와 재래식 통합 운용을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비도 필요합니다. 셋째,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중러 밀착 차단을 위한 애기력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북중러 연대 차단을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합니다. 또한 북러 밀착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정 유지를 기본 기조로 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과 현상 변경 시도를 통제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고급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지 않도록 강압해야 합니다. 넷째, 중장기적인 조치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변화를 연계한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의 가면을 벗고 핵무력을 이용한 남조선 정연토평정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체제 변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고 북한의 핵을 이용한 무력 통일 야욕은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방혁신 4.0을 통해 싸워 이기는 자강형 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안보 전략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 국방 혁신을 모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미래의 전쟁을 상상해 왔습니다. 압도적인 정밀 타격, 단기간의 지상작전, 극소수의 사상자 발생, 민간인 피해도 거의 없는 전쟁을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미국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는 도약적 변화와 진화적 변화가 공존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게임 체인저에 대한 환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전투력은 다양한 유무형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어떻게 승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 정세는 냉엄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슬기롭게 응전해 나간다면 도전을 희망으로 바꾸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